우리가 평소에는 잘 몰랐던 은밀하지만 절실했던 삶의 기록. 바로 조선시대는 어떻게 피임을 하고 낙태를 다루며 출산을 맞이했는가 하는 이야기입니다. 첫 번째, 조선시대의 피임 방법, 생각보다 다양했습니다. 가장 흔한 것은 약제였죠. 동의보감에는 피임 효과가 있다고 기록된 약제가 여러 등장합니다. 대표적으로 창출이나 오미자 같은 한약제였는데 달여 마시거나 질 속에 넣어 정자의 움직임을 막으려 했습니다. 그런데 기생들 사이에서는 좀 더 특이한 방법이 쓰였죠. 창호지나 비단씨를 질 안에 넣어 피임을 시도한 겁니다. 현대의 피임 도구와 비슷한 원리였지만 위생은 엉망이라 부작용이 많았겠죠. 심지어 돼지 창자를 잘라 만든 임시 콘돔도 있었습니다. 놀랍게도 한 번 쓰고 버린 게 아니라 우유에 담가 부드럽게 만든 뒤 재사용했다고 하죠. 그 외에도 소금물 세정, 월경 주기 계산, 지뢰사정 같은 자연적 방법들이 있었지만 성공률은 낮았습니다. 그리고 정말 기상천외한 미신들도 있었습니다. 관계 직후 뒤로 7걸음을 뛴다든지, 남의 집 문턱 나무나 도둑의 지팡이를 잘라 먹으면 피임이 된다고 믿기도 했죠. 지금 들으면 황당하지만 당시 사람들에게는 절박한 시도였습니다. 조선 후기 여성의 초혼 연령은 평균 16세, 평균 수명은 44세에 불과했죠. 게다가 절반 이상, 약 55%가 50세 이전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어린 나이에 시작된 결혼, 여성들은 평생 임신과 출산의 굴레에서 벗어나기 어려웠죠. 두 번째, 그렇다면 원치 않는 임신을 했을 때 낙태는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졌을까요? 조선은 철저한 유교 사회였기에 낙태는 법으로 금지됐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달랐죠. 승정원 일기와 실록에는 낙태로 적발된 사례가 드물게 보이는데 주로 기생, 첩, 그리고 생계를 걱정하던 평민 여성들이었습니다. 대표적으로 높은 곳에서 몸을 굴리거나 무거운 짐을 들어 의도적으로 유산을 유도하는 위험한 시도가 있었으며 일부는 침수를 통해 특정 혈자리를 깊게 찌르거나 자극하여 태아를 떨어뜨리려 했다고 합니다. 실제로 전통 의서에는 임신 중 절대 찌르지 말아야 할 금기 혈자리가 기록되어 있었는데 이는 곧 그 자리가 유산을 유발할 수 있음을 의미했습니다. 예를 들어 합곡, 삼음교, 골륜 같은 혈자리는 자궁 수축을 촉진할 수 있어 산모에게는 금기시되었죠. 또한 동의보감에는 매가, 신국 등 특정 약제를 달여 복용하면 태아가 위험할 수 있다고 기록합니다. 낙태탕이라 불린 약에도 사양, 대황, 파두 같은 강력한 약제가 들어갔습니다. 궁녀의 임신 또한 큰일이었기에 기록되지 않은 은밀한 낙태 시술이 있었다고 전해지죠. 조선시대의 낙태는 모두 위험한 방식에 의존했으며 이는 산모의 생명을 건 도박이나 다름없었습니다. 세 번째, 조선시대 출산은 여성에게 가장 큰 고비였습니다. 왕실에서조차 많은 의녀와 최고의 의원이 있었지만 산모와 아기의 안전은 보장되지 않았죠. 평민 여성들의 출산은 더 열악했습니다. 대부분은 친척이나 이웃 여성이 탯줄을 자르고 산파는 턱없이 부족했죠. 난산이 오면 손을 넣어 아이를 끌어내거나 배를 눌러 태반을 배출하기도 했습니다. 위생 개념이 부족했기에 산후병으로 쓰러지는 경우도 많았죠. 조선 여성은 평균 5명 이상 출산했고 유아 사망률도 높았습니다. 18세기 종법 질서가 강화되면서 아들을 낳아야 한다는 압박은 더 커졌죠. 아들을 낳기 위해 남근석을 껴안거나 다른 집 장남의 베네옷을 훔쳐오는 풍습이 바로 그것입니다. 아들에 대한 집착이 낳은 기이한 문화였죠. 아이를 낳은 뒤에는 삼신께 감사하는 의례가 이어졌습니다. 삼신상에는 쌀밥, 미역국, 실타래 등을 올려 아기의 무사한 탄생을 기원하고 산모의 회복을 빌었습니다. 아이를 많이 낳으려 했던 사회와 달리 조선 후기로 갈수록 출산율은 꾸준히 하락했습니다. 성을 금기시하는 문화와 여성들의 재혼 금지, 풍습 때문이었죠. 오늘날 한국 사회도 저출산이라는 거대한 문제에 직면해 있습니다. 조선의 역사를 돌아보면 출산은 단순히 개인의 선택이 아니라 사회 구조와 문화가
좌우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역사는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과연 우리는 새로운 생명을 맞이하기 좋은 사회를 만들고 있는가? 지금까지 고대 역사 수첩이었습니다.